등받이 의자도 지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편안하다. 물음표를 좀 달아봤습니다.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더럽고 차가운 깜빵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제 해외 언론을 통해 호소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사에 나섰는데 그 결과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네. 그 인권 쪽에 그 해외 언론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과 달리 정말 따뜻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예요. 뭐 MH그룹이라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다 취지의 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예. 이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통풍 자연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벽과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이다. 쉽게 말해서 다른 재소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쾌적한 곳에서 지금 구금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예. 창문도 화장실도 복도도 없는 이렇게 막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그런 방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창문도 있고 조명도 4개나 달려 있고 매트리스 2개 깔려 있고 창문 1, 2개나 있는 거죠. 또 등받이 의자, 아까 지금 이 등받이 의자 얘기가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좀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등받이 의자까지 제공을 해서 사실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서울구치소 문제 없다는 얘기인데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양문석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저희가 이 질문을 의원님께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구치소 내부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앞서서 지적을 해주시긴 했지만 창문이 2곳이어서 자연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매트리스 2대에 TV도 한 대가 있고 과물대 있고 싱크대 있고 뭐 등도 4개나 있다고 하는데 저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각 나라마다 각 기준이 다르겠죠. 구치소나 교도소의 기준이 다를 텐데 일단 우리나라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저런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들은 저 방에 보통 지금 현재는 이 인원이 많아서 한 8명 정도가 기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칼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도소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양보다 재소자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원래 규정은 한 방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8명까지 들어가게 돼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잘 때도 이제 편안하게 누워 자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칼잠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처지고 또 독방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그 정도의 이렇게 독방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치소와 교도소는 징벌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무슨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이제 특혜를 줘서 사실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뭔가 지금 인권 침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더럽고 차가운 감방 말고도 가장 눈에 띄었던 CNN 보도 중에 하나가 양문석 박사님. 불을 계속 켜놔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인권위가 개선 방안까지 내놨던. 예, 지금 8와트에서 4와트로 그 조도를 이제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불을 켜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도소나 그 감옥 안에서 자해 행위나 여러 가지 이 위험한 행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모든 방은 이 부분들을 다 불을 켜놓고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징벌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너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한 부분을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있었던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수많은 재소자들이 저기 들어가서 이 수용 생활을 했던 바로 그곳인데 그곳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배려를 받고 있고 역대 대통령들 감옥에 간 대통령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사실상 인권위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는 이 부분이 유독 궁금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 좌식 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고 허리도 많이 안 좋으셔서 그런지 등받이 의자를 지급받아서 서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구치소 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이제 평상시 있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밥상 같은 것도 없어서 예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라면 박스라든지 그걸 이제 책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책을 놓고 이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열악하긴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담요 같은 걸 이제 말아서 뒤쪽에 이제 허리에다 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견뎠는데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워낙 이제 허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앉아서도 이제 그 뒤 등받침이 있는 그런 의자를 제공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구치소에서는 그 규율상 이게 지금 침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탁자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단 배를 해서 지금 등받이가 있는 그런 의자를 제공하고 있고 이 침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제공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매트리스를 좀 많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편이죠. 일단 뭐 인권위가 보니까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이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과거에 서류를 챙기느라 정작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내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침대는 원래 법률상으로는 안 네. 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끔 이렇게 미드나 이런 걸 보면 미국 무슨 교도소는 막 2층 침대로 돼 있고 그러게요. 이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규정상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한테는 그래도 최선으로 매트리스를 2개를 넣어줘서 최대한 침대와 유사하게 만들어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지금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정반대로 최대한 전직 대통령이 그래도 기본적인 예우 차원에서 방도 넓은 데에다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금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이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 이 인권위 조사 이후에 네티즌들은 이거 오히려 특혜 아니냐라고 더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국제 법률 그룹까지 나서서 인권에 대해서 호소를 했었는데 이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사실은 이 구치소나 교도소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될 것들은 이제 보장받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엔 인권위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니까 과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어떤 면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제공받느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유엔 차원에서도 본다면 뭐 거의 중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어떤 우리 인권위의 결과라든지 이런 걸로 본다라면 사실 유엔 인권위가 와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 자체가 보면 국제 엠네스티나 이런 것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런 뭐 독재 정권하에 나라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 좀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국내적인 시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유엔 인권위 차원의 조사를 한다면 저는 이런 오해는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양 박사님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매트리스 2개 그리고 등받이 의자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만약에 평소보다 또 특혜라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자충수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뭐 인권위 조사 결과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오히려 인권위 조사 결과가 이제 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아방궁이나 이런 네티즌들의 이제 반응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권위의 성격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구성됐던 인권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인권위에 대한 교체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구성됐던 인권위가 이 정도의 조사 결과를 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다른 편파적이거나 부정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정 차원은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밝힌 건데 MH그룹 있잖아요. 앞서 네. 말했던 곧 기자회견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MH그룹이 오늘 아마 이제 언론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스위스에서 일단 8일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현지 특파원들이나 이런 상대로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모양인데 여기 아마 이제 우리 국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가서 발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그렇지 MH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동안 꾸준히 박 전 대통령의 이제 건강 문제와 또 이제 실제로 인권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국제적 환기를 이제 어떤 다 새롭게 하기 위한 뭐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내용을 봐야겠지만 일단 뭐 현재로서는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정서나 이런 거랑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국내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또 지금 정확하게 박 전 대통령의 수임을 받았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인권에 대해서 또 얼마나 또 정치적 메시지를 또 MH그룹이 던질지 한번 저희도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안종범 전 수석이 최순실 존재를 좀 인정하자. 뭐 이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오늘 어제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지금 일단 본인의 혐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꽤 굉장히 많은 진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존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제는 좀 우리 비선 실세를 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그 옆에서 이제 우병우 수석이 그 당시에는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미르재단, K스포재단도 최순실 개인이 뭔가 돈을 많이 찾아간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또 법률 그런 보고까지 했다라는 것이 어제 이제 확인이 돼서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최순실 씨가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면 박 전 대통령한테 안 좋다라고 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몰랐다는 우병우 수석도 사실상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내놨다는 건 뭐 쉽게 말해서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이 둘 양쪽에다 칼을 꽂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이 말이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참모들이 이런 조언을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좀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더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탄핵 사태까지 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치들이나 고비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제대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제대로 조언을 했었으면 상당 부분 지난 연말과 올 초에 있었던 탄핵 정국들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10월 달에 한 이야기거든요.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10월 제가 보기에는 초중순 정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당시에만 해도 정치적 카드가 있었어요. 개헌이라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중순쯤에 직접 본인이 꺼내들었죠. 예. 그래서 10월 24일 날 국회 이제 시정연설 들어가 가지고 개헌 카드를 들고 24일 날 저녁에 태블릿 PC가 나오고 25일 날 그 다음 날에 이제 제1차 대국민 사과 담화가 나오는데요. 그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그 당시만 해도 9월 초순만 해도 이정현 당시에 새누리당 당 대표가 또 단식 농성을 하면서 전국이 상당히 이 집권 여당에서 돌파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 흔적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률적으로는 우병우 수석이 제대로 조언하지 못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정현 당대표의 지나친 충성심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굳이 내가 비선실세를 밝힐 이유가 있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돌파 가능한데 라고 하는 상당히 좀 느긋한 느슨한 사태 인식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서 김성우 수석이나 안종범 수석이 비선실세 인정하자 할 때 우병우 수석만 조금만 더 강하게 해줬었으면 상당 부분 꼬리 자르기도 가능했을 법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은 이 비선실세 관련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니, 이게 그럼 전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라.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요.
그 당시에 그런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서 왜 정윤회 씨가 그렇게 비선 라인이냐 이런 식의 한 관련된 그러면 언론 보도는 본 적이 최순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찌됐건 다시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선이라는 거는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이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 국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종범 수석의 진술을 들어보면 실제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고 최순실에 관련된 회의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회의에 김성호 수석과 몇 명이 모여서 자, 비선 시절 인정합시다 하니까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민정수석실 보고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미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위증에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일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안종범 수석의 이 진술 자체가 앞으로 아마 우 수석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권 문제, 구치소 문제 없고 안종범 전 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을 겨눴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양문석 박사, 백성원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